다음에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한 이제 국회의원들 12명에 대해서 뭐 탈당 권유, 출당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 이 문제는 굉장히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건건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안타까운 거예요, 사연이. 우리가 엊그저께 이야기했던 정찬민 전 용인시장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 사실상 내가 그쪽 허가해주고 그 땅 사고 하는 최소한 못해도 수십억 원 정도의 돈이 오고 갔을 것 같은 그런 큰 도둑들은 아니야 지금. 그 건건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뭔가가 안타까워요. 근데 한편으로 말하면 처음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었잖아. 우리부터 먼저 깨끗하게 뭔가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씩 사연을 듣자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다 봐주면 또 진정성 없다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걸 털어내버린 거잖아요. 혐의를 벗고 들어오세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12명 의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걸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처럼 선수가 높고 앞으로 이제 이 최고위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좀 지도부 근처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약간의 좀 아이러니한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탈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탈당 이력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경력에 굉장히 큰 오점이 되는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심정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본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는 어떤 이런 태도로 지금 지도부 결정을 따라주는 게 여러모로 국민들한테 좀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하는 오늘이 이한열 열사가 그 사고 난 날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행사 참여하던 우상호 의원이 거기에 못 간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포천시에서 우상호 의원 농지 묘지 행정적 불법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불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2명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니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야수님의 기본적인 그 스탠스가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쉽게 그게 풀리겠죠.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대충 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치. 나도 그게 맞아. 근데 저는 그 전현희 의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적용했던 그 기준을 국민의힘에 그대로 적용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전현희 의원이 왜 그렇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민주당한테 이렇게 잡음이 생기도록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은 들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감사원에다가 국민의힘 조사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넘길 수는 없는 거니까 수사가 아닌 조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현행법으로 가능한 곳은 국민권익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먼저 적용해두고 이 정도 기준을 국민의당에 적용했을 때 몇 명이 나올지, 어떤 또 사례들이 나올지 두고 볼 만한 거죠. 이제 이 여러 가지 건 중에 예를 들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서 땅을 샀다가 가장 LH 사태 핵심이잖아요. 나머지 이제 이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국회의원은 이미 경찰에서도 혐의 없다고 그냥 무혐의로 끝난 상황까지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명의신탁, 쉽게 표현하면 차명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아마 윤미향 의원도 그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차명으로 샀다는데 엄마 명의로 샀다. 예를 들면 사실 그 흐름상 보면 엄마가 소유하기가 힘들었던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엄마를 이용해 샀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 이런 부분하고는 맥락이 아닌 것들이 전부 다 섞여서 12명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샀다는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대략 보면 농지법 위반 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그러니까 널널하게 해서 12명이면 민주당은 거의 없는 거에 가깝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12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해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안에서도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나 이런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국민이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개인이나 혹은 재산 정보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해명을 할 때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명 한 명 따져보면은 진짜 다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크게 항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항변할수록 이게 국민의힘에 더 큰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해명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만큼의 해명이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던 박덕흠, 정찬민, 주호영, 전복민 이런 사람들이 했던 해명과는 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탈당은 정말 억울하지만 이게 다시 부메랑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탈당을 하고 이걸 다 해명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면 이거는 더 큰 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요.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관여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그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던 건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제주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야.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매매가 불가능한 거고. 저는 김한정 의원이 좀 안타깝던데 이 문재인 정부가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이렇게 좀 권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김한정 의원은 퇴직 후에 사무실로 쓰려고 오피스텔 하나를 조그만 걸 하나 구해놨었는데 그게 이제 주택으로 포함되는 바람에 그거를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1가구 2주택자로 이렇게 계속 몰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다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 장모님이 그렇게 안 팔리는 거면 내가 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장모님이 그 오피스텔을 인수를 했는데 그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짐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한정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같이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도 대충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정찬민 얘기가 나왔지만 그 집이라는 게 막 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수십억 원짜리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시골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그거 억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큰 도둑은 잡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진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자체가 딱 이 조사 결과가 발표가 나오자마자 니들끼리 한 건 뭐 그 의미 있어? 우리 못 믿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봐주게 한 거 아니야?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런 공격을 받을까 봐 더 널널하게 발표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니 나 이거 보고 제일 열받은 게 우리는 국민 권익위를 못 믿으니까 감사원에 의뢰할 거야 했던 역대급 삽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들이 지금 봐봐. 감사원에다 보낸 거예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감사원에 물어보니까 감사원은 국회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특별법 만들자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있는 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특별법을 만들어요? 국민 권익위를 못 믿겠거든요. 아니 근데 국민 권익위를 전현희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라서 못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감사원장 최재형은 자기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점수를 받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게 전부 다 짜고 치는 쇼라는 겁니다. 주호영이 몰랐을 리 없다는 거죠. 분명히
모 인터뷰에 나가서 주호영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는 불가능하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쇼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작정하고 하는 거죠. 국민을 그리고-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호영이 3월 달인가 그랬죠. 네. 4월 달인가 3월 달인가 3월 30일 기사에 주호영이 권익위 조사 민주당 많이 나오면 우리도 받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나왔으니까 본인들도 받아야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그리고 하냐고. 감사원은 우리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그때 이미 했었기 네. 때문에 네. 진정성 없는 짓인데 지금은요. 우리가 스탠스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송영길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짓을 했냐. 바보 같은 짓이다. 저도 약간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총력을 쏟아 부어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그게 뭐든 간에 조사 받아라. 지금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내가 우려했던 건 그거야. 민주당만 털리고 민주당만 12명이나 특이한 사람이 있다는 이미지만 남기고 저쪽은 감사조차도 못 받게 만드는 게 대단. 그러니까 뭘 만들든 간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실제로 저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권익이든 감사원이든 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가 뭔가 그 형평성이 어긋날 것 같아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나올까봐. 엄청난 게 나올까봐 못 받는다는 그런 핑계를 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감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아라. 특별법 만들어서 받아라. 나는 안 그럼- 최재형이 거의 개입해가지고요. 그걸 조작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요. 최소한 자체 조사 결과라도 내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총력제는 지금부터 이렇게 돼요. 딱 저 입장 정할게요. 진짜 억울하신 거 아는데 문제가 없어서 무혐의 받은 사안들은 금방 털고 들어올 수 있어요. 맞아요. 본인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건 당의 원칙을 저는 선당무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그게 국민권익이든 감사원이든 무슨 어디든 간에 감사를 받아라. 못 받으면 니들이 도둑놈들이다.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는. 왜냐하면 12명이 얻었다는 수익을 다 따져봤자 국민의힘 한 사람 것도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땐 그래. 그 중에 한 놈 나와봐. 아니 네. 지금 12명 다 합쳐봐야 주호영 23억 거기에 택도 없어요. 거기에 반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그 힘을 국민의힘도 전수조사하라. 여기에 집중포화하는데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되잖아요. 조만간에. 계속 따져야죠. 왜 조사 안 하냐. 이게- 내놔라. 결과 예. 내놔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보궐선거 기간 내내 만나는 주민들이 LH 사건 투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당 차원에서도 압박을 해야 되지만 국민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맞아요. 예. 국민의힘에게 국민의 힘을 그러니까 보여줘야 국민의 힘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네. 붕괴하셨던 분들 다 전수조사 하라고 국민의 힘도 국회의원들도 전수조사 받아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가 그렇게 만약 국민의힘까지 조사받게 한다면 신의 한 수가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못해. 질질 못하면 끌려가. 난리 나 진짜. 질질 끌려가. 그렇게 결국에는 우리만 까이고 저쪽은 들여다보지도 못한 상태로 끝나면 최악의 수가 될 그러면 것이고. 진짜 큰일 납니다. 요즘 우리 입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송영길 대표의 가장 큰 고민 지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우리의 화력은 니들 거 못 가면 니들이 진짜 도둑놈이다. 이 프레임으로 가야죠. 국민의 짐. 알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